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자리 개발자 김희입니다. 마량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했네요. 이게 짠 거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됐나? 그러니까요. 이제 세 번째 됐다고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확실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한 주 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했어요. 아, 자연스럽게 주제가 나왔는데 네. 오늘 재택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개발자가 이제 재택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리모트 근무라고 해가지고 해외 회사에서 일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코로나 때 이후로 격리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그때부터 이제 사회 보편적인 우리 일상으로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재택이 코로나 때 이렇게 붐 됐다가 맞아요. 요즘엔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가 나쁜가 이런 점들을 오늘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마량은 재택근무 자주 하나요? 네, 자주 합니다. 엄청 자주 하고 지금 회사에서는 아직 풀재택이 되는 중이잖아요. 네.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라질 예정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이전 회사에서도 재택이 됐었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전 회사는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재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좀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서 첫 번째로 재택했을 때가 기억나요, 혹시? 기억나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했던 재택이 첫 재택이기 때문에 뱅셀러드 있을 때. 저 이제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에 있을 때 재택을 이제 전면적으로 했었거든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아, 코로나 때.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재택을 하면서 짐을 다 싸가지고 보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아예 회사에도 나오지도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에 있는 짐을 집으로 보냈어요.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좀 너무 오래된 일이라. 벌써 코로나가 한 6년 전이죠? 6년 전이다 보니까 2020년 때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이제 딱 다 보내 이런 느낌보다는 점진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택배를 받았다. 네, 택배를 받았다. 오. 네. 저는 그러진 않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시고 마시고 해서 풀재택이라 그래서 네. 재택을 해야만 해 라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했다 보니까 격리하는 좀 빡센 기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집에만 있어 그랬는데 그게 또 몇 달 안 갔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짐 자유롭게 이제 가져갔었는데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었군요.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의를 이제 허들로 많이 했었던 거랑, 회식도 이제 비대면 회식 해가지고 시키고 싶은 것들 각자 시켜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했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저도 똑같이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치킨 이렇게 하고 저는 치킨 시켰습니다. 카메라 보여주고 어떤 분들은 피자 먹고 각자 음식 자랑하면서 회식하고 막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재택이랑 요즘의 재택이랑 또 비교해보면은 느낌이 또 많이 다른 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재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사도 했죠. 네, 모든 회사에 거의 모든 직원들,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는 직원들 가끔 있고, 모두가 이제 재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일도 집에서 한다는 게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에 딱 앉으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재택 시작했을 때 한 6평, 7평 정도 되는 원룸에 살았었거든요. 네. 방이 아니잖아요. 침대도 아니야. 그냥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잤는데 바닥 요를 깔고 일어나서 세 걸음 걸으면 제 책상이 있었어요. 그게 출근이죠. 진짜 5초 만에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뭐 집에서 하니까 좀 이빨 나중에 닦지 뭐 이래도 되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출근해서 막 보다가 틈날 때 잠깐 씻고 와서 또 하고 막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룰이 생겼던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일어나자마자 오토 출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끄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룰들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회의할 때는 카메라를 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는 슬랙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리스폰스를 이제 즉각적으로 하는 게 서로의 믿음을,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행동이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재택이 그때 뭐 강제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방금 딱 말씀 주신 룰들을 직접 체감을 하면서 재택이 되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룰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집에서 일한다가 끝이 아니라 같이 없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른 장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필요한 게 많았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막 VPN도 설치를 해가지고 해야죠. 회사 내부망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VPN도 설치하고 이제 보안 인가 프로그램들도 설치를 하고. MDN, 저는 보안 쪽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MDN 같은 용어들도 그때 알게 됐죠. 네, 맞아요. 원격으로 장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설치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저는 개인 노트북으로도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과 삶의 경계를 없는 걸 좋아해가지고 회사 노트북은 그거대로 이제 쓰고 그냥 집에 잠깐 하다 보면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난 내 노트북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 노트북도 그 보안 시스템을 전부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퇴근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보안 장치 끄고 그러고 하느라 좀 귀찮았습니다. 다 설치를 해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과 그 일의 그 경계가 없는 걸 좋아한다. 저는 경계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장단점 얘기할 때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마량은 회사 측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사실 네, 전 팀장이었으니까. 그것도 있고 전 커리어 시작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서 직원일 때도 회사 측에 가까운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모든 직원들 다 집에 보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좀 되는데, 갑자기 하게 됐죠. 시대의 영향으로. 그때 직원들은 사실은 좀 좋았었거든요. 이제 출퇴근 시간도 없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편한 옷을 입고 근무해서 좋았는데, 회사의 입장은 어땠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사측은 아니어서 그냥 뭐 중간 팀장이었던 거지 임원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까지는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팀장 마인드로서 봤을 때는 저도 좋았어요 그냥. 똑같은 직원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회사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나라에서 아예 못하게 만들고 뭐 나라뿐만이 아니라 실제 건강 관점에서도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뭐 회사에서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라니까 해야지. 저는 사실 들은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저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들려주세요. 네, 임대료가 줄어든다. 아 맞아. 네,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강남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임대료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환을 해가지고 약간 데스크를 지정 좌석이 아니고 약간 핫데스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를 그때부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쿠팡이었었나? 어느 회사 쿠팡 맞나요? 네이버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몇 개 그 큰 회사들이 딱 이런 걸 했잖아요. 네. 아예 사무실을 좀 빼고 자유지 정석해서 나올 사람 좀 쓰고 안 나올 사람만큼의 좌석을 빼서 임대료를 아끼자.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재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재택 좋아하세요? 이게 직원 입장, 진짜 완전 이기적인 직원 입장과 진짜 객관적으로 하느님 뷰에 떠가지고 이게 좋냐 안 좋냐 판단하는 마음이 다른데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집에서 출근하면 얼마나 편해요. 출퇴근 교통 지옥을 겪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좋은데,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냥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회사 입장에서 생산성이 좋아지는 게 있으면서도 항상 좋아지진 않는다. 맞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재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네. 오. 근데 이제 나는 결코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또 느낀 게, 재택을 하면 또 이제 편하죠. 네, 편하죠. 편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생산성도 낮아지고. 근데 저는 일과 삶과의 분리를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공간 분리가 되면은 저는 환경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있다가 보면은 내가 잠자던 데서 일하고 일하던 데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수선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과 나이가 계속 연결되는 느낌도 있고, 퇴근이 한 건가? 오늘 일과를 끝마쳤다 이런 느낌도 잘 안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성이 되게 낮아졌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 이를테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라고 옆자리 사람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말보다는 타이핑이 좀 느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핑도 느리고 네. 말로 하면 좀 어영부영 말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맞아요. 텍스트로는 이제 정갈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정돈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아지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술을 못 마시니까. 저도 몇 번 갔던 거기인가요? 네. 술을 못 마시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몰래 술도 마시고 일도 같이 모여서 하고 그랬던 공간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재택근무를 한 거죠. 자체 사무실을 만든 느낌. 그래서 이제 공간 분리가 되니까 이런 형태의 재택근무는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재택 한창 할 때 딱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공간 분리가 안 되니까 퇴근한 지 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아, 맞아.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나는 그냥 막 일하다 보니까 밤 10시가 돼 있어. 근데 집에 있었으니까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고 이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게 됐네. 그래서 이런 걸로 고통을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제 경험인데 낮에 조금 좁니다.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좀 졸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업무는 있는데 회사에 있으면은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제 한 바퀴 걸으면서 이제 좀 식곤증을 좀 털어내고 이제 오피스로 돌아가는데 맞아. 집에 있으면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배달 시켜 먹으니까 또 혈당 올라가지고 침대 옆에 있고. 신도 듣고 살짝 조금만 누워있다 하다가 슬랙 울리면 딱 울려 뭐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조금 밀도 있게 일을 하다가 재택근무를 하면 약간 이 일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근무 시간이 좀 늘어난 적이 있었다. 제 경험상. 재택이 진짜 너무 사람 일하는 스타일 따라 달라가지고 그냥 너무 밀도 있게 오래 해서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딱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밀도가 더 낮아지니까 집에 있으면 여러모로 집중이 안 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TV도 있고 뭐 동물이 있으면 귀여운 애가 계속 옆에서 맞아요. 보채기도 하고 침대도 있고 유혹이 많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는 분들도 있고 그 퀄리티의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생산성의 퀄리티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것? 이게 회사 입장에서 되게 불안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재택이라는 게. 맞네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또 제가는 재택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재택을 또 좋아했다는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네. 네. 직원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좋았었나요? 출퇴근 안 하는 거. 출퇴근 안 하는 네, 출퇴근하는 시간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진짜 많이 아까워가지고 최대한 집을 가까이 갔었어요. 지금이야 결혼해서 뭐 신혼집을 따로 살고 있지만 그 전에 자취할 때는 혼자 살 때는 회사 가까운데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 정도로 출퇴근 시간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재택을 하니까 그냥 5초 출근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좋게 느껴졌고 그렇죠. 퇴근도 그냥 언제든지 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러는 요소에 있잖아요. 지금은 다시 재택이 사라지는 추세에서는 저녁 6시 되면은 다시 연락하기 힘들어지고 뭐 연락이 급하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의가 아닌 그런 느낌들이 생기잖아요. 저녁에 퇴근했으니까 내일 물어보지 뭐 이렇게 되는데 재택 때는 오히려 자유롭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슬랙 막 보내도 다들 그런 모드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이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재택이 또 좋은 점들을 또 생각하면은 집에 자녀가 있거나 반려동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케어해야 되는 이제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같이 일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이제 동물이나 자녀가 없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어린이들이 나오거나 혹시 그거 기억나요? BBC에서 이제 예, 유명한 거죠. 네. 이런 해프닝도 그 일하는 와중에 좀 재밌는 요소였고 가끔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고양이나 강아지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약간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감정적으로도 너무 좋지만 되게 실리적, 물리적으로도 좋은 게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되게 짧지만 한 30분 정도면 끝나는 짧은 일인데 내가 그 시간에 함께 있어야 돼 하는 이벤트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애들이 어린이집에 간다면 등하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맞아요. 그 시간에 내가 30분만 시간 낼 수 있으면 데려다 놓고 다시 일을 하면 되는데 출근하게 되면 그걸 못하고 재택이면은 잠깐 갔다 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은 확실히 재택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이제 재택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재택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재택근무가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재택을 하니까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워킹타임에 DM을 보내면은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저녁 시간 이후에 물어본 거는 좀 천천히 와도 되고 그래도 우리가 좀 돌아간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원래는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밀도가 또 있는 상태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회사에는 사람이 있고 나는 좀 분리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다른 느낌은 없었나요? 있죠. 확실히 그 밀도의 양극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껴진 게 첫 번째는 직군에 따른 차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재택이 점점 사라지면서 개발 직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재택이 유지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고 맞아요. 왜냐면 개발 직군이라는 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직군이니까 근데 이제 개발이 아닌 직군들은 더 빨리 사라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뭐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무실에 나와라 하는 다른 직군들은 사무실에 나오시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전부 다 재택을 해서 합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일부는 사무실에 있고 일부는 집에 있네. 같이 있는 분들끼리는 그 밀도 있게 바로바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나눈 대화가 온라인에는 전파가 안 되니까 이분들은 더 밀도가 낮아지고 소통의 밀도가 낮아지고 이랬던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직원 간의 그 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속력이 좀 낮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회사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집에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 양극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집단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룹이 좀 많이 나눴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 가면은 밥도 막 돌아가면서 먹고, 옆 부서 사람들 새로 갔으면 이제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재택근무하면은 인사하고 이제 못 보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몇 달 만에 볼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서로 이렇게 안 맞다 보면. 맞아요. 안 받다 보면은, 최근에 저도 재택근무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회사를 자주 나가고 빈도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데브옵스 분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거의 두번 달 만에 본다고 해가지고 네. 그랬던 또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재택일 때 합의가 있다. 재택을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간극, 그리고 본드 유대감의 간극도 되게 큰 것 같고, 아무래도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유대감이 생기고 소통도 더 빠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파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재택근무가 디지털 노마드 혹시 들어봤어요? 알죠. 외주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제 재택하는 장소가 다양한 곳에서 하는 건데, 원조 선배님들이 재택근무 선배님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까지는 아니고 네. 디지털 노마드를 하자 해서 막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렇게 한 적은 없고, 네. 그냥 여행 가서 일을 한 적은 있죠. 잠깐. 워케이션. 그쵸, 워케이션.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 워케이션 하자 해서 한 적은 몇 번 있긴 해요. 뭐 해봤자 1, 2주 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해봤고, 좋긴 합니다. 진짜 좋아요.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딱 일하다가 그냥 밖에 나가면 바로 여행 시작이고,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았죠. 감정적으로 좋았죠. 전 워케이션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다 싫어하시, 사무실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사무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워케이션이 왜 싫었냐면, 저도 워케이션 몇 번 가봤는데,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가거나 이렇게 여러 형태로 해봤던 것 같아요. 혼자 가거나, 혼자 이제 재택인데 좋은 데 있잖아요.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거나. 일단 다 같이 갔을 경우에는 가둬놓고 이제 못 나가게 했었고, 그냥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해커톤, 약간 크런치 모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다 모여가지고 결과를 뽑아내자, 이런. 오히려 밀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네요. 예, 사무실보다 높네요. 네, 일보다 너무 높았어가지고 힘들었었고, 그룹끼리 갔을 때는 오피스보다 더 붙어서 하게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공간이 뭐 분리가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하고 밥 같이 먹고, 밥 먹으려고 나갔을 때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밥집 먹고, 일만 너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또 일을 하러 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 왔는데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돼라는 그 마음이 일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었나 보네요. 보통 디지털 노마드는 이렇게 워케이션 가듯이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통 프리랜서 분들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로 재택을 하게 되면 그 일의 밀도를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조정하잖아요. 지금은 빡세게 해야 돼. 그래서 하다가도 지금은 잠깐 뭐 리프레시 하고 올까 해서 나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상향인데 해본 적은 없지만 좋아하는 편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이 저는 좀 분리된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워크면 워크고 베케이션이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이게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아요. 오히려 고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창문 밖에 감옥에 있듯이. 그리고 워케이션이 또 힘든 게 노트북을 들고 가야 돼요. 시간이 더 늘어나. 맞아. 힘들어요. 놀러 가는 짐 외에도 일하는 짐도 다 들고 맞아요. 가야 되니까 노트북이 무겁죠. 내가 기내로 들고 가야 되니까 가방도 더 무거워지고. 아예 해외로 다 같이 간 거군요. 해외로 간 적도 있죠. 혼자 갔을 때는 일정이 급한데 해외 가야 되는 그 약속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가고 가야죠. 가서 이제 놀고 오세요. 저는 일할 게 있어가지고. 맞아. 저도 그런 적 있죠. 해외 가가지고 놀고 와, 나는 일하고 있을게. 저녁에 봐 이러고 일하다가 애들 사진 계속 오고 나만 이러고 있네요. 이런 게 있죠.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인 걸 보면은 회사에서 재택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네. 왜 다시 없애려고 할까요?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면들이 있는데 네. 결국 합쳐가지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없애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단점이 더 컸던 걸까? 저는 재택을 싫어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업무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 있으면은 비업무적인 것들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소통을 좀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가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 재택을 업무 방식이 아니라 복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말한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복지 성격이 있죠. 네, 그런 복지 성격이 분들에게는. 있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형태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주택은 안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일하고 싶어. 재택근무를 이제 복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낮아져서 회사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네. 좀 더 의견을 덧붙이면은 공산주의도 아주 이상적으로만 돌아가면 너무 좋은 논리다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간이란 게.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재택도 물론 공산주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이상적인 관점으로만 재택을 돌린다 하면 너무 좋은 제도 같거든요. 모두가 정말 신의 성실을 지키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슬랙으로 연락하면은 5분 내에 답장 주고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재택 너무 좋죠. 근데 그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말씀 주셨듯이 여러 요소, 뭐 집이 편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 일과삼의 분리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방해를 하니까 생산성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또 몰라. 한두 명이면 너가 제대로 해야지 할 텐데 좀 많아요. 좀 많아가지고 한 뭐 작게 잡아서 30% 정도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나 생산성이 낮아지면 이건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하는 게 퀄리티 컨트롤이 더 난이도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상적인 것들이 이제 규모가 커졌을 때 좀 작동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택이 진짜 잘 되는 회사를 제가 한번 사례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옵시디언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봤죠. 옵시디언이 회사 사람이 한번 구성원을 보면은 옵시디언 팀이 9명인데 전부 다 재택을 한다. 풀 재택을 한대요. 고양이 샌디가 있군요. 네, 샌디는 오피스캣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출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재택근무는 좀 작은 규모에서는 잘 동작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컨트롤 좀 힘들지 않을까. 규모가 작으면 좀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아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확실히 9명이서 고양이까지 아니라 9명이서 컨트롤하는 게 되게 재밌는 사례네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큰 규모에서 재택을 하려면 진짜 장치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룰들, 답변의 룰도 있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일을 그나마 측정할 수 있는 직군이잖아요. 온라인으로. GitHub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사무실에 안 왔더라도 일을 했나? 커밋 로그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측정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은 관리 코스트가 사무실 나오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난이도가 진짜 높죠. 맞아요. 회사에 사실 출근을 하면은 출근이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일어나고 보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휴식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모르죠. 네. 모르니까 결국 일의 결과물로 봐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물이 안 좋아졌어. 맞아. 그럼 없애야 되는 네, 거죠. 없어야 되는 거죠. 좋아졌으면은 그래 뭐 임대료도 줄고 맞아, 맞아. 좋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좀 오프닝 추천으로 AI와 재택근무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AI 재택근무 두 개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전 영상에서도 우리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고, 전 AI는 신봉자기 때문에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무실 나와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어서 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요. AI로 제 생산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개발자한테 많은 업무를 주기보다는 근무 시간 좀 줄여가지고. 야, 저도 요거는 공감이 되는 게 AI가 줄여진 생산성은 사무실 나오냐 마냐보다는 진짜 일을 적게 주는 또는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용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AI 쓰고 생산성 늘고 그러면서 일이 줄어드는
사실 그러려고 나온 도구죠. 이런 맞아요. 기술 발전이란 게 뭐 AI뿐만이 아니라 옛날 기계의 발전도 다 사람의 일을 줄이기 위한 거니까. 사람 마음이 또 이상한 게 저는 또 일 많이 하고 또 보상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또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사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다 사바사니까 누구는 뭐 편하게 일하시면 되죠. 네. 그런 라이프도 있는 거고. 사바사라는 말을 들으면 참 개발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요즘 개발 어렵다 하고 어떤 답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람에 비하면 네. 답이 있죠. 사람이 훨씬 어렵죠.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또 이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이제 재택근무 진짜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재택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재택근무라는 게 5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5년 뒤에 네. 사실 지금도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네. 아직 몇 군데 남아있긴 하지만 더 줄 것 같아요. 더 줄 것 같다. 네, 더 줄 것 같고 이건 AI와 좀 엮여서 얘기인데 아까 옵시디언 사례를 보니까 AI의 등장은 회사를 소규모화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그래서 회사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회사들이 다 되게 작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은 회사들이 재택을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대규모 회사, 큰 회사들은 계속 재택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이제 점점 작아질 거라는 거에도 되게 동의하고 임대료가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회사들은 재테크를 좀 많이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조그만 오피스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재택의 가장 직관적인 장점은 진짜 오피스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오피스가 너무 비싸고 사실 뭐 서울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업무 단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뻔하잖아요. 특히 개발 직군 같은 경우 강남 판교 뻔한데 두 개가 너무 비싸니까 성수도 이제 떠오르고 있죠. 네, 개발사들이 그러는데 성수는 또 다른 의미로 핫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죠. 그러면 사실 우리 재택을 꽤 오래 한 거잖아요. 그쵸. 코로나 시점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그쵸. 5, 6년 이렇게 한 건데 뭐 재택이 나쁘다 방향으로 우리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서 막상 내일부터 우리 사무실 월화수목금 풀출근하세요 하면 괜찮으신가요? 왜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이렇게 됐는데 괜찮으신가요? 약간 그 무승부로 하면 안돼 그 혹시 잘 아시나요? 타이즈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알아 이게 울면서 막 하는 거 저는 사실 회사를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11시에 출근하게 해주신다면 11시 타협을 하는 거군요. 네, 조금 출근 시간을 좀 늦게 해주면은 즐겁게 일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절여져 버릴까. 재택은 없어지는 거에 많이 찬성하는 편인데 네. 이게 딱 유연근무제잖아요. 네. 유연근무제는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바사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7시에 나와가지고 4, 5시에 퇴근해버릴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 예전 팀에서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한 번도 안 끊기고 아침 7시에 출근하신 분 있어요. 뭐 다른 의미로 너무 대단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날 그렇게 하고 11시 하고 싶은 날 11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연근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코어 타임. 그건 무조건 있어야죠. 다 같이 회의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코어 타임은 존재하되 아침 저녁에 몇 시간 정도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견의 여지 없이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 같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유연근무제 하면은 풀출근 가능하다. 재택 없애야 된다. 네. 유연근무제만 지켜달라. 네. 재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또 어물쩍 끝나게 되는데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게스트도 부르고 싶긴 해요. 부를지 말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맞아. 네, 슬슬 원래 우리 게스트도 불러가면서 하자 했었으니까 부르면 더 주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러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 안녕.